자, 이번엔 100점 우패 시간입니다. 예고된 바 오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자, 그 전에 이제 추경호 기재부 장관이 멘트를 또 오전에 했는데요. 한국의 성장률, 정부 전망에 부합한다 그러고 환율도 위기 수준이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대외 신인도의 변함이 없다. 금리 동결 가능성을 매우 높이는 그런 발언이 아닌가 싶은데, 자, 풀어볼까요, 한번? 오늘은 도움 말씀 받기 위해서 우리은행 투자상품전략부 박석현 부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부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한 10시, 보통 통상적으로 이제 10시경이면은 이제 금통위 결과가 나오는데,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이 매우 우세하다, 이런 평가드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3.5%로 동결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지난 2월에 이어서 동결 기조를 이제 이어가는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한국은행 이창용 통계께서도 한국은행의 어떤 통화정책 결정이 정부에선 완전히 독립이 돼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반대로 이제 반대라기보다는 연준에는 독립적이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그렇죠. 눈치를 보겠다는 것보다는 기준금리, 환율, 경기 동향 이런 것 때문에 동조화가 이제 불가피하다라는 측면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한국도 역시 미국과 마찬가지로 근원 물가를 중심으로 해서 물가 부담이 빠르게 낮아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연준의 통화 정책 기조가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 시점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으로서도 기준금리를 무리하게 올릴 필요성은 좀 크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한국 시장 경제 상황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동결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동결 기조가 당분간 지속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물가, 특히 이제 근원 물가에 대한 지적을 빠뜨리진 않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원 물가라고 하면 이제 변동성이 큰 식품, 에너지를 제외한 맞습니다. 물가 지수인데, 예. 현재 유가는 크게 지금 움직이진 않습니다만, 이 오펙 플러스에서 대규모 감산 얘기를 꺼낸 이후에 계속 추이를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국내에도 이제 공공요금에 대한 인상 얘기가 지금은 도출되진 않지만, 요금을 계속 동결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고, 자, 그러면은 이 근원 물가, 한국의 물가 수준은 어느 정도이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또 예상하는 데이터들이 있나요? 3월달 한국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 플러스 4.2%를 기록을 했고요. 이 레벨은 이전에 비해서 많이 낮아진 레벨입니다. 지금 그래프에서 좀 나오고 있지만, 작년 7월달이 고점이 6.3%였고요. 그리고 직전월이 4.8%였기 때문에 직전은, 그러니까 이번 3월 달에 예상이 되고 있는 4.2%, 이 정도 수준은 상당히 좀 많이 낮아진 레벨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근원 물가는 약간 다릅니다. 한국의 근원 물가는 농산물하고 유가를 제외한 소비자 물가 지수를 근원 물가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플러스 4.8% 전년 동월 대비 레벨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전월하고 이제 고점이 한 5.0%, 그리고 3월하고 비슷했던 4.8%, 낮아지는 레벨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원 물가 기준으로는 여전히 좀 부담을 느낄 만한 수준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근원 물가 추이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유럽이나 미국 역시 동일한 어떤 물가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 주셨듯이 공공요금도 있고, 그다음에 오펙 플러스에서의 어떤 감산 결정, 이런 부분들이 전체 물가에 대한 어떤 부분도 안심하기 좀 이른 상황으로 받아들인 요인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물가가 좀 안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수요가 그만큼 강하지 않다라는 측면입니다. 오펙 플러스 부분이나 아니면 공공요금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공급 요인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는 건데, 수요 측면, 그러니까 물가가 급격히 앞으로도 계속 오르는 흐름을 보이기 위해서는 이 수요 부분도 빠르게 팽창하는 흐름을 보여야겠지만, 시장에서도 잘 알려졌다시피 전반적으로 미국 수요도 약간 둔화되는 흐름이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대외적인 부분이나 대내적인 부분 모두 수요가 위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가는 이 수요 요인 측면에 따라서는 점진적으로 좀 안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근원 물가를 중심으로 해서 물가가 좀 둔화되는 속도는 좀 느릴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방향성 자체가 물가 상승률이 조금씩 낮아지는, 둔화되는 쪽으로 가는 흐름은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 수요의 감소, 상징적인 게 삼성전자의 감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자, 이게 저 물가 상승률이라는 게 이제 YOY 전년 동기 대비가 그렇죠. 있고 예, 예. 지난달 대비 해서가 있는데 작년 동기에는 계속 높았으니까 예. 기고 효과 때문에 좀 낮아질 거다라고는 예상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은 조금 불안 요소는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예. 정리하고 예. 12일 내일 이제 뉴욕 증시 본장 개장 전에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됩니다. 예. 전 세계 경제 지표의 또 기준이기 때문에 이목이 집중되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 5%대를 좀 예상하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2월 달에 플러스 6.0%, 그러니까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 네. 기록을 했고요. 이번에 이제 그 예상치가 5.1, 5.2% 정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6.0에서 5%대 초반으로 떨어지는 거는 상당히 빠르게 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거는 그 방금 앵커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대로 기저 효과가 상당히 많이 작용한 결과입니다. 작년 네. 2월 달, 3월 달에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을 해서 유가가 급등했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에너지 가격의 기저 효과가 이번 3월 달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 미국 쪽 둔화 요인으로 작용을 한 것이고요. 네. 반면에 이제 핵심 물가죠. 그러니까 식품하고 에너지를 제외한 이 핵심 물가 부분은 미국이 3월 달에 오히려 좀 반등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2월 달에 전년 동월 대비 플러스 5.5%를 기록한 바 있는데 지금 3월 달 예상치가 플러스 5.6%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조금 오르는 거고요. 지난해 말부터 미국의 핵심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 5.5에서 5.7% 수준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빨리 내려가지 않고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은 상당 부분 미국 주택 가격이나 아니면 임대료 이런 부분 측면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앞에서도 한국 물가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전반적인 물가 수준 자체는 기저 효과가 작용하면서 당분간은 계속 내려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그 내려가는 속도가 핵심 물가를 기준으로는 조금 더디게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통화정책 사이클을 추가적으로 어떤 고삐를 조이는 어떤 그런 필요성은 떨어뜨리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물가를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통화를 완화 기조로 가게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으로 만들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5월 초죠. 5월 2일, 3일로 예정되어 있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공개시장조작위원회 예. FOMC가 예정돼 있는데, 그래서 베이비 스텝 정도 한 번 더 올리고 이번엔 이제 멈추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서서히 하던데요. 우리나라하고 이제 미국의 금리 격차가 그렇죠. 150bp까지 예. 지금 벌어져 있잖아요. 요건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 오늘 금통위에서는 금리 동결이 예상이 되니까 3.5%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이제 그렇게 결정이 되는 것이고요. 5월 초에 있을 FOMC에서 연준이 한 25bp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면 밴드 상단 기준으로 이제 5.25%가 되니까 네. 격차가 이제 175bp, 그러니까 1.75% 포인트로 이제 벌어지게 되고요. 이 금리 차가 이제 벌어지게 됐을 때 우려되는 우리나라 시장 측면에서 우려되는 부분은 이제 유동성 측면에서는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 그리고 외환 시장 측면에서는 원화 약세 압력이,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 하락 압력이 좀 커질 가능성, 이 두 가지 요인을 들 수 있겠는데 네. 변동성이 그렇게 당장 커지지는 않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장 큰 요인은 통화정책 인상 사이클, 금리 인상 사이클의 막바지 국면에서는 항상 한국과 미국 정책금리, 기준금리 격차가 좀 많이 벌어졌던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요번에 어떤 격차폭이 상당히 커지기 때문에 이 커지는 어떤 폭은 좀 부담이 되긴 하지만 사이클 국면상 상당히 종반 부분에 있다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는 흡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금 이탈 측면에서는 특히 우리나라 채권 시장 자금 흐름 측면에서는 포트폴리오 성격의 외국인 투자가 상당히 강하거든요. 네. 포트폴리오 성격의 투자는 이 금리 차가 커진다고 해서 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 자금은 아닐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 주식 시장 같은 게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최근 주식 시장에서의 외국인 동향은 오히려 순매수를 기록을 하고 있어서 자금 이탈 어떤 측면에서도 큰 어떤 부담감은 없을 것 같고요. 자금 이탈 압력이 크지 않다면 원달러 환율의 어떤 변동성이나 하락 압력, 그러니까 원화 가치 약세 압력도 생각보다는 우려보다는 크지는 않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경기 상황이 녹록치는 않죠. 특히 이제 부동산 PF 얘기는 100번 반복되는 내용 같은데,
그래서 기준금리를 오늘 동결하고 이제 물가보다는 경기 진작의 이 중심을 좀 옮겨갈 것이다. 이런 내용들도 있는데 그래서 하반기 연말쯤에는 4분기가 될 것 같은데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도 지금 서서히 꺼낸단 말이죠. 국내 네, 얘기인데. 맞습니다. 실제 뭐 3개월 후에 3개월짜리 금리, 6개월 후에 3개월짜리 금리, 그러니까 CD 금리 계속 좀 낮아져요. 네, 맞습니다. 추적을 하니까 네. 금리 인하 연내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지금 측정이 됩니까? 일단 연내 한국은행의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금리의 그 금리 인하 가능성은 뭐 충분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판단으로는 약간 시점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수출 경기 부진이 올해 내내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 수출 증가율은 하반기 들어가서는 마이너스 폭을 축소를 하긴 할 텐데 연내에 마이너스를 벗어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아 보이는 게 사실이고요. 네. 대외 경기가 이렇고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금융 불균형, 그러니까 부동산 대출 문제죠. 이것도 지금 그 우리나라 주택자금 대출 증가율이 2% 수준으로 이제 떨어지면서 10년 내 최저를 기록을 하고 있어서 이 한국은행에서 지적하고 있는 금융 불균형 문제도 어느 정도는 완화가 돼 있는 상황. 이제 관건은 연준이 통화 완화 쪽으로 얼마만큼 빨리 돌아설 수 있을지 이 부분이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시점을 저울질하게 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현재 연준의 어떤 통화 정책에 대해서는 연준 관계자들은 계속 부인을 하고 있긴 하지만 시장에서는 연내 연준이 금리 인하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을 걸 예상을 하고 있고 만일 연준의 금리 인하가 3분기 말이나 4분기 초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도 7, 8월 정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있을 걸로 보고 있고 물론 가능성은 높지는 않겠지만 네.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연준이 한 연말경의 금리 인하 또는 연초 정도의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한다는 가정하에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가 10월이나 11월 정도에 있을 가능성을 가장 높은 시나리오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정리를 해야 될 텐데요. 1, 4분기 실적 시즌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뭐 삼성전자는 실적이 쇼크 수준이지만 주가는 오히려 감산 이슈로 그렇습니다. 재반등 예. 강하게 했고 오늘은 많은 대중들이 관심 있는 에코프로의 실적이 또 나오는데 자, 코스피가 지금 4개월 만에 2,500포인트 선을 넘어섰죠. 4월에 이제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을 조금 조언해 주신다면요. 일단 뭐 시장이 2,500포인트 넘었으면서 이제 연중 최고치 돌파를 했기 때문에 분위기가 상당히 좋고요. 근데 네. 내부적인 고민은 너무 특정 종목에 좀 많이 집중돼 있다라는 거고 이게 대표적인 게 이제 뭐 반도체, 뭐 전기차, 배터리 이쪽인데 보통 상승 사이클에서는 주도주가 변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쪽으로 매기 이전이 활발하게 되기는 조금 쉽지 않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소는 부담스러워도 지금 현재 주도주 흐름이 계속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번 주에 참 이슈가 많죠. 네. FOMC 회의록도 나오고 미국 그렇죠. 물가지표 발표도 있는데 상당 부분 노출된 대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주말에 있을 미국 금융주 실적 발표를 상당히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3월 중순에 실리콘밸리 은행의 사태가 터지고 미국 은행들의 실적이나 아니면 이게 그 현재 미국 은행 시스템에 대한 어떤 문제가 네. 실제 은행 산업 그리고 전체 금융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최대 관심사로 지금 떠올랐기 때문에 이번 은행주 실적 발표에서 이 대형 은행들이 현재 금융시장 변화를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고 실적이 어느 쪽으로 이동할지를 이번 실적 발표에서 밝힐 예정이고요. 네. 따라서 상당히 중요한 어떤 모멘텀이 이번 4분기 실적 발표에서 미국 은행주 쪽에 초점을 맞출 필요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좋습니다. 자, 4월 금통위를 앞두고 기준금리 변곡점 만나라는 주제였고요. 우리은행 투자상품전략부 박석현 부부장이 오늘 또 말씀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